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한 차례 쉬었으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총평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네. 많은 사람들의 좀 성장주나 기술주에 집중돼 있던 분들은 상당히 약간은 곤혹스럽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소위 가치주라고 분류되건 뭐 퀄리티 주식이 분류되건 배당주로 분류되건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섹터별로 보더라도 유틸리티라든가 네. 그리고 소재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 부동산 같이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적은 쪽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1년 동안요, 소위 가치주와 성장주의 흐름을 한번 봤더니 최근 1년 동안 가치주는 7.44%가 올라갔습니다. 성장주는 2.83%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뭔가 좀 가치주가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고 있고요. 물론 성장주가 작년 내내 그리고 금년 1월까지는 압도적인 우위였지만 그동안에 빠지면서 올해 들어서 좀 역전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대표적인 것이 기술주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뭐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기술주들인데요. 기술주와 또 전혀 반대편에 있는 소위 필수 소비재, 쉽게 얘기해서 P&G 이런 것들이 네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비교해봤더니 이건 최근 한 6개월만 비교해봤습니다. 최근 6개월이 11월이 이제 나스닥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 언저리부터 한번 봤더니 네. 기술주 6%가 빠진 반면에 필수 소비는 11%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은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흔히 얘기해서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말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이런 추세가 일정 수준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 좀 분산 투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가치주 이런 것들은 가장 쉬운 것은 역시 무난한 거를 가셔야 되거든요. 개별 기업을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큰 ETF를 보시는 게 낫겠는데요. 가치주 ETF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VTV라는 게 있습니다. 뱅가드에서는 뱅가드 밸류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세상에서 하여튼 가장 큰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전직할 수 있겠고 뭐 130, 40불 정도 하니까요. 큰 부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개인들이 선호하는 입장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생활비를 이제 미국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월배당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요. 아니면 그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높은 거죠. 주가는 재미없고 하락할 걸 각오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10% 넘는 것들. 그러니까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약간 젊으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을 좀 주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가장 무난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당주 ETF입니다. 이게 DVY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할 만한 것들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지난 주말에 월가워즈에 통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분류라든가 종목 구성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그걸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고 카테고리 가운데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오시면은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많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워낙 뭐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전쟁이다, 뭐 긴축이다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때는 당연히 이제 기업 가운데 가격 결정력이 높은 퀄리티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배런즈에서 이런 기업들을 좀 선정했던데 어떤 기업들인가요? 저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리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쉽게 해서 쌀값이 올라간다 해서 밥을 줄이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물론 기름값은 좀 적게 할 수 있겠지만 기름값 올라가는 거 상당히 이제 비탄력적입니다. 가격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 결정력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배런즈에서 저희가 한번 지난주 중순에 한번 중반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개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확고한 인지도가 있거나 재무 구조가 좋거나 독보적인 상품 브랜드 파워가 있는 쪽이 좋은데요. 저는 한번 10개만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 나머지 17개에 빠진 게 있어갖고 좀 소개해드리면 아마
대표적인 것들 표로 보시 한번 캡처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맥도날드라든가 엔비디아 그리고 제뉴인 파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가장 기준은 제일 오른쪽이 그로스 마진입니다. 총 마진인데요. 마진율을 갖고 소팅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대표적인 맥도날드죠.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 우리를 보면 뭐 김밥이 올라가더라도 뭐 그럼 대충 먹잖아요, 지금요. 요즘 김밥도 엄청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릴리 오토모티브는 이제 자동차 부품입니다. 딱 쉽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수리를 직접 하는 분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이제 근처에 카센터도 많이 있고 타이어샵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직영 서비스점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국내도 많고 요즘 수입차도 많은데요. 미국은 이제 독립적인 사람들 많고 집에서 차고에서 고치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직접 유통도 하는 데서 가시되고 온라인에서도 하게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유통업체 중에 하나가 오릴리 오토모티브입니다. 이건 뭐 메이커랑도 하지만 이제 개인 기업들로 하는 것들인데요. 쉽게 해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네. 타이어가 지금 펑크나고 타이어가 수명이 다 됐는데 이거 더 타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가격이 아마 많이 올랐다는 걸 느낌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거죠. 오릴리 오토모티브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겔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재로 분류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엑센츄어 같은 것도 IT 이런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나 명확하겠고요. 어찌됐건 요즘 전쟁을 떠나서 각국의 뭐랄까요 어떤 방위 산업에 대한 근대화, 현대화 이런 것들이 네.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겠지만 요즘 뭐 필리핀이나 콜롬비아, 동남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부 다 마찬가지 화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 현대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 맞거든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이 좀 분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종목들은 네. 아니에요. 관심 많은 종목들은 아니어서 그럼 이렇게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도 있을까요? 네, 가격 결정력을 딱 모아놓은 것은 프라이스 세터라 그래서 가격을 정한다 그런 의미의 P세터라는 PSET라는 ETF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퀄리티 지표라든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로스 마진 이런 걸 갖고 합니다. 이제 종목들은 이제 소개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앤썸이라든가요. 그리고 파이즈, 에브비 같은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소위 운영 자산이 작고요. 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과 약간 직접 설명은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반개로 포함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은 퀄리티 ETF입니다. 그래서 QUAL이거든요. 여기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가 부채 비율 그리고 이익 성장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격 결정력은 아니지만 가격 결정력이라는 요인들이 이런 퀄리티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요리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가치집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쉽게 해서 성장 섹터에 있는 것들도 골고루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성격이 퀄리티의 성격이 좀 강하게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퀄리티 ETF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즘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과 ETF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섹터가 바로 여행 관련된 섹터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앞서 이제 일부 코너에서도 앵커께서 해온 거가 이제 카드 소비가 엄청 늘어나고 네네.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여주셨는데요. 들어 같은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경기 어렵다는데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강했던 주식 몇 개 우선 보여드리면 델타항공이라든가요. 그리고 카니발, 특히 델타항공 실적 발표금 서너 군데에서 투자 의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윈 리조트 이런 것들은 여전히 덜 올랐지만 다 간다는 게 카지노에 우리나라는 카지노 큰 여행 맘먹고 여행 가서 한번 구경 가는 거지만 이 동네 뭐 8시간, 5시간, 6시간 있는 근처에서는 술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윌 리조트 같은 것이 있겠고요. 그런 거랑 약간 난 싫다 하시는 분은 전 세계 호텔 체인이 1, 2위를 다투는 것이 메리엇과 힐튼인데요. 두 개 다 지금 거의 최고가 수준. 특히 메리엇은 사상 최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행주라고 하는 게 이런 전통적인 여행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 기업 가운데 여행주도 있고 저도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런 게 약간 적자기 때문에 네네.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선호가 떨어지고 최근에 작년 내내 재미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별로 재미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저는 한복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것도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 이건 적자 회사지만 이제 올해 내년에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아주 커져 있겠고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이미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에 특히 흥미로운 것은 온라인 여행지 중에서 지금 시가축 1위로 올라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 CEO 브라이언 체스키가 어디 가나 얘기하는 거야 여행 시대의 혁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건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리모트 워크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JP모건이 100% 지금 현장 근무하다가 이번에 크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한 50%까지는 전원 근무, 30에서 40%는 주간 단위 며칠을 했고요. 10%는 영원히 집에서 일해라 온라인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리모트 워크, 하이브리드 워크가 대세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이런 건 전 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관심 많은 것들까지 저희가 살펴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